요즘 나만의 상품을 만들고 싶다, 자체 제작해보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막상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원단 시장 가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공장에 맡겼는데 한 달 넘게 깜깜 무소식이다. 원가 계산이 안 돼서 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제작 과정과 보시는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서 맡기시는지, 왜 혼자 하시기가 힘든지에 대한 제작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이전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요약 한번 해봐드릴게요. 1단계, 아이템 구상. 어떤 옷을 만들지 결정하시는 단계예요. 여기에는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그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상품을 제작할 건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간단한 도식화나 스케치 정도를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사진이나 샘플이 있으시면 제일 좋아요. 2단계, 원단 서치. 만들 옷이 정해지셨다면 이 옷에 가장 합당한 원단을 찾아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단 같은 경우는 뭐 원단 시장에 나가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썼던 원단 중에서 원하는 거와 가장 비슷한 걸 찾아서 보실 수도 있어요. 원단들은 이제 시즌별로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즌이 바뀔 때마다 원단 시장에 한 번씩 나가서 스와치를 걷어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 시즌마다 계속 사용하시는 게 좋죠. 3단계, 샘플 작업. 여기부터는 이제 공장 핸들링이 들어가는데요. 디자인에 맞춰서 패턴을 제작해서 공장으로 갖다 드릴 수도 있고, 패턴을 만약에 뜨실 수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드리면 패턴 작업부터 1차 샘플까지 공장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4단계, 샘플 수정. 공장에서 제작된 샘플을 피팅을 해보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원단은 괜찮은지, 전반적인 핏과 퀄리티, 봉제 기법 등등등 세부적인 거, 전반적인 거를 다 본 후에 수정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5번째, 원가 및 판매가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샘플은 가 요적과 가 공임을 바탕으로 원가를 대략적으로는 내보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돈이 되는 핵심이죠. 여기서 내가 마진은 얼마로 볼지, 판가는 어떻게 정할지,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 판가가 매력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을지까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 앞 5번째 단계까지 다 확정이 됐다면 이제 메인 작업을 넣는 거예요. 1차 샘플을 보고 충분히 수정을 하신 다음에 완성 샘플이 나오면 이제 메인 작지를 작성을 하시고, 이 작지를 통해서 옷이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각 단계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어떤 부분이 힘들고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아이템 구상과 작지를 작성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운영이나 쇼핑몰을 하셨거나 쇼핑몰만의 색깔이 확실한 곳은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경우는 어떤 상품을 팔면 잘 나갈지 이제 대충 사장님들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초보이시거나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시장 조사가 없이 대충 이게 잘 나갔으니까 이걸 하면 되겠고 감으로 아이템을 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세요.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지금 제가 하고 있긴 한데, 그때 아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획 자체가 이게 과연 일시적으로 잘 나가는 품목인지, 아니면 우리 쇼핑몰에서는 항상 꾸준히 스테디셀러처럼 잘 나갈 수 있는 상품인지 등등등 이제 제품에 대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품 어떤 거를 만들까 했을 때 내 눈에 그냥 보기 예쁘면은 만들고는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위 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도식화, 요거는 잘 그림을 못 그리거나 어떻게 그려서 공장에 전달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좀 첫 단추부터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작지라는 게 공장과 의사소통하는 기본 도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엄청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공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도식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할 거기 때문에 도식화, 그림 그리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도식화를 못 그린다고 하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진으로 대체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아니면 샘플을 주셔도 되고요. 다른 대안들도 있기는 한데, 이런 기본적인 소통 방법을 몰라서 대안 자체도 찾으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원단 서치와 스와치에서 생기는 문제들. 원단 시장 어디에 이제 무슨 원단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초보이면. 저도 원단 시장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지리라고 하죠. 지리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매일매일 나가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가게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계획적으로 어느 구역에 가면 무슨 원단이 있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기획이 돼서 가게들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돌아보지 않으면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단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그 업체하고 거래했던 히스토리가 있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완전히 생으로 그냥 가서 매장에 가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단가적인 메리트도 사실은 그닥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좋게 이제 매장가 자체가 좋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메리트도 이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원단 신상 같은 경우도 영업삼촌들이 저희한테 영업을 하러 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한 거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장보다 더 빨리 받기도 해요. 그리고 단가적인 부분도 저희는 이제 그 원단집에서 계속 원단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고를 해준다든지 메리트 있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3단계 샘플 핸들링 및 공정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긴 하죠. 제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난이도도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공장 사장님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연세가 진짜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 뻘이신 경우도 정말 많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이트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많고, 흔히 저희가 이제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건조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사실 처음 가는 공장은 건조를 부리시거나 우리나라 말로 뭐 텃세? 뭐 그런 게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사실 힘들어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직원,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공장에 처음에 들어갔다가 울고 나온 적이 있는 공장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초짜거나 또는 꾸준히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내 공장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사실 공장 사장님들이 친절하시지 않아요. 원래 또 공장 사장님들이 특징이 많이 이제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많이 팔아주면은 바쁘다고 투덜거리시고 일이 또 없으면 일이 없다고 투덜거리시고 이런 사장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 막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사장님들은 캐파나 생산량이 좀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장을 잡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회 같은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사장님을 상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난 할 수 있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샘플 넣었는데 한 달째 연락이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는데 2주 뒤에 이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갔더니 2주 뒤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돼서 엄청 화가 나서 이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챙기지 않으면 뭐 어느 공장이나 거의 100%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처럼 거래를 뭐 한 공장에서 10년 넘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리오더가 많고 바쁘면은 샘플을 못 해주세요. 리오더 일을 이제 먼저 처리하고 하시느라고 샘플을 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요청한 디테일이 이제 수정사항이 있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런 거 굳이 이렇게 수정해서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이런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럼 뭐 이런 공장을 안 하고 잘해주는 공장이라면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많은 공장들이 일단 이런 경우가 많고 나름 장단점이 막상 여러 공장을 다녀보시면 다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안 되는데 패턴은 또 기가 막히게 뜨시는 사장님도 많고요. 이게 손기술이잖아요. 반대로 친절하고 이제 너무 좋은데 봉제가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저는 있다 보니까 공장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계속 짬바라고 하죠. 생기는 거죠. 그치만 이제 초보분들은 100% 힘드시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4단계 샘플 수정과 QC. 자, 이제 어찌저찌 해서 공장에서 만약에 샘플이 나왔다고 보고 이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옷을 입어봤는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어깨선이 좀 바깥으로 빠진 것 같다, 뭐 앞머리 작은 것 같다, 넥크라인 모양이 뭐 좀 아래로 쳐져서 별로다, 봉제가 별로다, 원단이 별로다 등등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어떻게 수정하면 괜찮아지는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해요. 만약에 원단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핏의 문제로 보고 핏 수정을 해버리면 수정이 된 2차 샘플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이 사실 필요한데 이거는 한두 번에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경험이랑 노하우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도 제가 의류 디자인 전공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경제학과 나왔고요. 일반 대기업의 일반 사무직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쇼핑몰 사장님들이 의류학과를 나오거나 옷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옷을 만드는 이 지금 동대문 시장에 계신 분들도 옷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 핵심 능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물론 뭐 옷을 진짜 많이 입어보고 좋아하고 센스가 있다면 얼마든지 커버는 가능한 영역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샘플을 이제 받고 수정을 제대로 못하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생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로 옷이 나오면 솔직히 그거 옷이 아니라 이제 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사항을 제대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게 문제인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업체에 맞게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해요.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은 게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처음에는 다른 프로모션 업체를 쓰셨대요. 근데 그 업체랑 왜 안 하시고 저한테 또 의뢰를 주시게 됐냐라고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업체는 프로모션 업체고 심지어 디자이너랑 이 사장님이 직접 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잘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옷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장님 스타일이 섹시 글램 쪽이에요.
이제 작은 옷, 스판기 있는 옷, 이런 것들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옷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옷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사이즈나 이런 스펙을 잡아낼 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저희 집 자체가 이제 섹시 글램 스타일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디자이너를 뽑을 때도 보면 디자이너가 왜 이렇게 옷을 만드는지 이해를 못하면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디자이너는 사실 저희랑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체적으로 한 명이 근무를 하면 오래 근무를 하는 집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내보낸 친구도 있었어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이즈나 이제 이런 스펙을 잡아낼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잡아낼 수 있는 나랑 맞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5단계 원가 및 판매가 산정. 이거는 모르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원가 계산을 못하면 무조건 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으로 뭐 옷을 디자인하는 거는 감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가격을 감으로 정하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이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뭐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저희가 만들게 될 경우에는 상담을 따로 요청을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원가가 이제 10,000원에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냥 30,000원 팔면 되지 않나요? 20,000원이 남는데?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배송비, 인건비, 뭐 플랫폼 수수료, 뭐 기타 포장비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빼면 오히려 20,000원이라는 마진에도 불구하고 남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이제 넷 마진, 그 순수 마진이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 좀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여담인데 제가 MBTI가 INTJ예요. 그래서 엑셀 정말 엄청 좋아하고 대기업 출신이라서 이런 마진이나 원가 구조에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6단계 메인 작업 발주. 자, 드디어 최종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실수가 진짜 많아요. 이 지금 5단계까지는 기획과 뭐 샘플 요런 그 생산 이전 단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원단이나 만들어진 옷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공장 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옷을 만들 때 저희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뭐 수정도 저희가 보지만 미싱을 저희가 하진 않잖아요. 직접 만들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들 또는 이제 사장님도 사실은 본인이 미싱을 하지 않아요. 그 밑에 직원분들이나 뭐 이모분들 봉제반에서 미싱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손실이 고스란히 이제 저희한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종 작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실제 생산할 때, 재단할 때 공장에서 들어가서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작지에는 내가 수정을 분명히 썼는데 공장에서 반영이 안 될 경우도 진짜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가요척이랑 실요척이 이제 달라서 원가가 변경이 되는 경우 이게 사실 좀 문제긴 하죠. 일단 요거를 잘 뽑아주실 수 있는 사장님을 만나거나 관리가 되는 이제 사장님을 만나야 하고요, 솔직히. 그리고 가요척보다 이제 실요척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사실 장수가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근데 실요척이 뭐 한 0.12도 아니고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단하기 전에 나랏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생산의 경우에는 긴장을 이제 늦추면은 안 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제작 단계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네,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시기에는 좀 너무 많은 일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기획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 제작 대행도 해드리고 있어요.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방향을 알려주시면 원단 수배나 샘플, 공장 핸들링까지 저희가 전 과정을 관리해 드립니다. 제작은 이제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일단은 뭐 진행을 하시던 안 하시던 아래 링크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준비 중이긴 한데 아직 제가 이제 도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막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여력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문의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최대한 이제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혼자서 고생을 하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하시면 쉽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고정 링크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